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군으로 추앙받는 이름. 오늘날 우리가 쓰는 글자 한글을 창제하고 과학, 국방, 문화 모든 분야에서 조선의 르네상스를 꽃피운 왕. 바로 조선의 제4대 국왕 세종대왕 이도입니다. 백성을 하늘처럼 섬겼던 그의 위대한 삶과 업적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세종은 1397년 태종 이방원과 원경 왕후 민씨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왕의 적통은 첫째 양녕대군이었으나 세종은 어릴 때부터 학문을 좋아하고 총명하기로 유명했습니다. 태종은 형제들 간의 왕위 다툼을 우려하여 신중한 고심 끝에 결국 가장 덕망 있고 준비된 셋째 아들 충녕대군 세종의 봉호에게 왕위를 물려주기로 결정합니다. 1418년 22살의 나이로 왕위에 오른 세종은 재위 초반에는 태종의 강력한 왕권 기반 위에서 안정적인 통치를 펼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통치 철학은 아버지와 달랐습니다. 세종의 모든 정책은 오직 민본, 즉 백성이 근본이다 라는 정신에서 출발했습니다. 백성 중심의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세종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인재 양성이었습니다. 그는 젊고 유능한 학자들을 모아 집현전을 설치하고 이곳을 학문 연구와 정책 개발의 핵심 기구로 삼았습니다. 집현전 학사들은 세종의 깊은 신뢰 아래 자유롭게 토론하고 연구하며 훗날 조선을 이끌어갈 지성으로 성장했습니다. 세종대왕의 수많은 업적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성과로 꼽히는 것은 단연 훈민정음, 곧 한글 창제입니다. 당시 조선의 지배층은 중국의 한자를 사용했지만 복잡한 한자는 배우기 어려워 대다수 백성은 자신의 생각이나 억울함을 글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글을 모르는 백성들은 법령, 농사법, 윤리 등을 익히지 못해 고통받는 일이 많았습니다. 백성들의 이러한 고통을 외면할 수 없었던 세종은 1443년 홀로 혹은 소수의 집현전 학자들과 비밀리에 연구를 진행하여 새로운 글자를 완성합니다. 바로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의 훈민정음이었습니다. 1446년 반포된 훈민정음은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할 수 있는 과학적 원리와 간결한 형태로 인해 세상에 나오자마자 지식의 독점을 깨고 평민들에게 지식을 전파하는 혁명적인 도구가 되었습니다. 나란말 및 중기계 달아? 로 시작하는 훈민정음 해례본의 서문에는 백성을 향한 세종의 애민 정신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세종대왕은 백성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실용 과학기술 발전에 아낌없이 투자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장영실이라는 천재적인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신분 차별 없이 오직 능력만을 보고 그를 발탁한 세종의 해안 덕분이었습니다. 주요 업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치국이 강우량을 정확히 측정하여 농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세계 최초로 발명한 과학기구입니다. 자경로 시각을 자동으로 알려주는 물시계로 백성들이 표준 시간을 알 수 있게 하여 생활의 편리함을 증진했습니다. 앙부일구 핵 그림자를 이용해 시간을 측정하는 해시계로 백성들이 길거리에서도 시간을 알 수 있도록 종로 등에 설치했습니다. 또한 세종은 국방력 강화에도 힘썼습니다. 북방의 오랑캐어 진종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고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 사군 육진을 개척했습니다. 이로써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하는 오늘날 대한민국 국토의 기틀을 확립했습니다. 남쪽으로는 외구의 끊임없는 침입에 시달리자 이종모 장군을 보내 대마도스시마 섬을 정벌하기도 했습니다. 세종시대의 태평성대는 군사력이나 과학기술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백성의 삶을 안정시키고 문화를 꽃피우기 위한 제도 개혁도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농업이 국가의 근본이었던 당시 세종은 농민들의 오랜 경험과 지식을 집대성한 농서 농사직서를 편찬하게 했습니다. 이는 각 지방의 풍토에 맞는 농사법을 백성들에게 보급하여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음악 분야에서도 혁신을 이루었습니다. 세종은 아악, 종묘제례악 등의 궁중 음악을 정리하고 우리나라 고유의 정서가 담긴 향악을 발전시켰습니다. 특히 편경, 편종 등 여러 악기를 제작하여 조선의 자주적인 음악 체계를 확립했습니다. 가장 특징적인 것은 세종이 직접 백성의 의견을 듣기 위해 펼친 노력입니다. 그는 공법이라는 세금 제도를 개정할 때 백성들의 찬반 여부를 묻는 대규모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는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백성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려는 민주적인 시도였습니다. 위대한 업적 뒤에는 왕으로서 감당해야 할 고난과 아픔도 있었습니다. 세종은 끊임없는 연구와 정무에 매진한 탓에 젊은 시절부터 당뇨병을 비롯한 여러 질병을 앓았습니다.
말년에는 시력도 크게 약화되어 고통 속에서 정치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세종은 건강 악화 속에서도 국정을 놓지 않았으며 맏아들 문종 당시 세자에게 서서히 업무를 인계하며 조선의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1450년 향년 54세의 나이로 세종은 파란만장했던 삶을 마감했습니다. 세종대왕의 치세는 약 32년이었습니다. 비록 그의 시대는 끝났지만 그가 남긴 유산은 조선을 넘어 대한민국 천년의 역사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한글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가장 과학적인 문자입니다. 백성이 곧 하늘이라는 그의 애민 정신은 대한민국의 근본 가치가 되었습니다. 세종대왕은 지식을 독점하지 않고 백성과 나누려 했으며 신분과 관계없이 인재를 등용하여 조화로운 사회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펼쳤던 진정한 성군 세종대왕. 그의 이름 앞에는 영원히 대왕이라는 존칭이 따라 붙을 것입니다. 그의 위대한 정신은 오늘날에도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